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의 숙제이죠. 듣기만 해도 눈이 번쩍 뜨이는 주제, 다이어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식단? 아니면 운동? 정답은 바로 식단입니다. 다이어트에서 식단이 8알이라고 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꾸준한 운동과 병행했을 때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먹기만 해도 살이 쏙 빠지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 테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다이어트를 할 때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는 게 좋은지, 아니면 삼시세끼를 적게 먹는 대신에 간식으로 중간중간에 허기를 달래는 게 좋은지 제가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를 시작해야지 라고 해서 무작정 샐러드만 먹거나 양을 줄이게 되면 영양소 공급 부족으로 건강을 해치게 돼요. 굶거나 양을 급격히 줄여서 빼게 되면 요요 현상이 금방 와서 원래 몸보다 살이 더 많이 찌고 피부에 탄력을 잃게 됩니다. 고로 다이어트 식단을 잘 짜는 것은 몸속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살이 찌는 음식과 식습관을 피하고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내는 첫 발걸음이자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때 유행했던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좋진 않아요. 한 가지 음식으로만 칼로리를 채운다면 영양 불균형이 생겨 오히려 몸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로 중요 포인트입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식단을 하며 지켜야 하는 것은 식사량을 정해놓고 이 일정한 양을 일정한 시간 안에 먹는 거예요. 실제로 식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시락으로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식판이나 도시락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정해진 양만 먹어야겠다라는 틀이 무의식 중에 생기기 때문에 폭식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하신다면 저녁 한 끼만을 다이어트식으로 바꿔서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몸이 줄어든 양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아침은 풍성하게, 점심과 저녁은 점차 양을 줄여가면서 몸을 점점 적응시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하루 삼시세끼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넣어서 챙겨 먹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이 의외로 정말 많은데 오늘은 생활 속에서 구하기 쉬운 것들 딱 10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채소입니다. 실제로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식이섬유로 인해서 포만감을 주고 체중 감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각종 비타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영양가가 높고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을 낮춰줍니다. 칼로리가 낮아서 많이 먹어도 부담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채소마다 또 각기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드시거나 생선을 드실 때에도 항상 야채를 곁에 두시고 쌈을 싸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포만감이 빨리 느껴져서 평소보다 적은 양을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귀리를 가공한 곡물인데요. 우수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알려진 현미와 비교했을 때 현미보다 칼로리는 훨씬 낮은데 단백질은 3배 정도, 식이섬유는 17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고요. 이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시간이 정제 탄수화물에 비해서 아주 길게 걸립니다. 오래 소화가 되고 천천히 혈당을 올리는 오트밀은 인슐린 분비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지방이 적게 쌓이게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풍부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군것질이나 야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좋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고추입니다. 매운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몸을 덥게 만들고요. 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심장박동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약 25% 정도 증가시키는 연구 결과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섭취를 하시면 위와 장, 내장 기관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강황입니다. 카레 만들 때 쓰는 강황이라는 성분은 이 지방 조직의 확산을 느리게 하고 혈당과 중성지방, 지방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사실 견과류가 좋은 건 이미 유명한 사실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아몬드의 경우에는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내장 지방 분해에 효과적입니다. 간식용으로 파는 견과류는 오히려 설탕이나 염분으로 맛을 낸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제품은 피하고 한 주먹 이하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당분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뱃살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 반개 이하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일곱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베리류는 플라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화합물은 신진대사를 증진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서 지방을 희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저칼로리 및 고섬유질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몽에는 비타민C와 팔로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지방 연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몽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소화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지방 분해 효과가 있고 낮은 칼로리는 물론 포만감을 줍니다. 파프리카에는 베타크립토산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성분은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칼로리는 낮고 수분 함량이 낮아서 과식 방지용으로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부종도 없애주고 이뇨작용 효과가 있어서 소변과 함께 수분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붓기 방지를 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해초류입니다. 해초류는 특히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네랄과 요오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갑상선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부종을 예방하고 단백질이 고기 못지않게 풍부하기도 하고요.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생기는 변비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음식 소개가 끝났어요. 이 외에도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음식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찾기 쉽고 먹기 쉬운 것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몽 다이어트가 좋다고 해서 자몽탕후루를 만들어 먹는 건 그건 다이어트 효과가 없겠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생으로 또는 최소한의 조리법으로 설탕과 양념의 비율을 줄이고 섭취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궁금해하는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어요.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 위주로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이것만 먹는다고 해서 살이 눈에 보이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적당한 운동,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하셔서 꾸준히 드셔보신다면 분명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는 모두 날씬해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